이번 시간에는 일주 비교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비교할 일주는 병자일주와 정해일주가 되겠습니다. 병자일주와 정해일주는 먼저 병자일주부터 살펴보면은 병자일주는 물상적으로 호수에 비친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화는 양중의 양, 오양개양, 병위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양중의 양으로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강합니다. 자존심 강하고 자존심으로 대표되는 게 이제 병화일간이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고 화창합니다. 태양의 물상이기 때문에 그 태양이 이제 호수에 이렇게 비쳐 있는 물상이니까 굉장히 밝고 화창한 그런 물상으로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해일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해일주는 정화는 음하기 때문에 이건 호수에 비친 달입니다. 물상적으로 호수에 비친 달이고 그러니까 호수에 달이 비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은은하고 푸근하고 낭만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이제 성정적으로도 그런 성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화는 기본적으로 촛불의 물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도사의 물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물상.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영감이 발달하는 정해일주는 영감이 굉장히 발달하고 예지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건하고 따뜻하고 음화의 속성으로서 온건하고 따뜻하고 또 정관의 원칙으로서 굉장히 원칙을 이제 정관 원칙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이제 드러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병자일주나 정해일주는 일간이 화라는 특징, 병과 정이라는 양화 음화지만 어쨌든 화라는 오행상으로 화라는 것과 지지는 자수와 해수라는 어떤 정관성, 수기운이기도 하지만은 정관, 일지 정관을 가지고 있고 천간은 화고 지지에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지만 또 차이가 나는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화와 음화라는 속성, 또 자수와 해수라는 속성 때문에 또 지장간에서 자수 속에는 개수만 있지만 해수 속에는 지장간이 이제 갑과 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구성 성분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자일주와 정해일주는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다른 점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병자일주와 정해일주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난 후에 이 두 일주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자일주를 볼 것 같으면 병자일주는 이제 물상적으로 호수에 비친 달이다 이렇게 했지만 다르게는 또 도랑에 비친 태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수는 음수로서 이제 이게 작은 도랑물, 계곡물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태양이 계곡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냥 말하면 이제 호수라기보다는 작은 연못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태양이 연못에 비친다는 것은 품위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큰 바다라든가 큰 호수에 태양이 비쳤을 때 이제 스케일이 커지고 좋은데 작은 연못이나 계곡에 이런 데서 이제 태양이 비친다는 것은 이제 물상적으로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호수에 비친 태양이라고 하지만 보통 도랑에 비친 태양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연못에 뜬 태양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스케일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이름 물상적으로 도랑에 비친 태양이라는 말 자체가 다소 이제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생각만큼 병자일주가 이렇게 화려하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러지만 또 내심적으로 수심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좀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화가 임수를 받다 또는 해수를 받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강휘상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큰 호수 위에 태양이 서로 이제 비춰가지고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강휘상령 또는 뭐 수창현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바람직하고 또 절개가 넘치는 그런 일주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자수라는 거는 계곡물이라든가 약수터 또는 연못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강의상령이라기보다는 흑운 차일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흑운 차일 그러니까 검은 구름이 자수가 이제 구름이 될 수 있죠. 수증기 안개나 구름인데 검은 구름이 구름이 흑운이 차일 그러니까 태양을 가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도 보통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병자일주는 흑운 차일이다. 강의상령이라기보다는 흑운 차일의 물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스케일은 좀 작다.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태양보다는 좀 스케일이 작은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또 이것이 이제 그 병자일주는, 이 병화는 이제 화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성격을 가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위로, 불은 항상 위로 향하죠. 그래서 위로 향하는 성격이 있고, 자수는 물이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게 있어서 천지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화수 미제다. 이제 주역의 괴로 말하면 화수 미제격이 돼서 불은 하늘로 올라가고 물은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밑에 이렇게 불이 있고 위에 물이 있으면 물은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불은 위로 올라가니까 서로 만나게 돼서 천지 교합해가지고 굉장히 유리한데, 병자일주나 정해일주는 불이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천지 불화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상들로 인해서 병화는 양중의 양이니까 굉장히 정열적이고, 태양의 물상이니까 정열적이고 화창하고 명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밝고 걱정이 없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천지가 불화하고 또 화수미지하는 그런 물상 또는 흑운 차일의 물상으로서 어떤 발복의 한계가, 일주만으로는 발복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 혼인 생활에 있어서 이제 혼인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지 불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고 또 흑운 차일의 물상, 검은 태양이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그런 물상도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좋게 얘기할 때는 강위상형이다. 그래서 강위상형하고 수창현절한다. 그래서 굉장히 절개가 뛰어나고 굉장히 그 덕망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로 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그런 것들로도 묘사를 하지만, 자수라는 속성 때문에 아무래도 흑운 차일적인 성향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일주만으로 보면은 강의상형으로 보기는 이제 흑운 차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병자일주나 정해일주는 다 천지가 불화하는 그런 물상이 되겠습니다. 병화는 특히 더 심한 것이 양중의 양입니다. 병화는 양간 중에서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개의 양간 중에서 가장 양간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또 병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수는 음중의 음이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특히나 극명하게 천간과 지지가 서로가 만나지 못하고 불화하고, 또 대비되는, 천간과 지지가 서로 양과 음이 대비되는 그런 속성을 나타내서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사람이 굉장히 명랑하고 밝고 화창하고 정열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혼인 생활에 있어서는 다소 불리한 면이 있다, 또는 이성 관계에 있어서 좀 복잡한 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제 그 외의 성격으로는 병화는 태양의 물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이죠. 권위적이고 예의도 바르고 또 그 화려하고 공평무사한 사람이죠. 햇빛은 모든 것을 비추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햇빛을 주고 누구에게는 햇빛을 주지 않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평무사하고 또 그 권위적,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양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면 유지하는 거, 체면을 중시한다든가, 또 의전적인 예의가 바른데, 그 예의가 주로 의전적인 절차에 따른 예의,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의죠.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병화는 양간의 양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발적인 어떤 그런 건 있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이라도 오랫동안 꽁해가 있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풀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굉장히 밝고 걱정이 없고 화창하고 명랑한 그런 건데, 다만 이제 병자는 기본적으로 병신합합니다. 신금이랑 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금은 보석이죠. 그래서 화려한 장식이나 보석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자일주는. 그리고 또 병화는 천간, 십천간 중에서 양간, 갑병무경림이라는 양간 중에서 또 가장 양간, 그러니까 오양, 계양, 병위체 이렇게 적천수에서 말을 했죠. 그래서 양중의 양인 어떤 그런 속성으로 해서 굉장히 추진력이라든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사람은 치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밖의 어떤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모한 일을 추진하죠. 무모하게 일을 추진해 가지고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병화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든가 이상 이런 게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을 굉장히 추진하다가 또 금방 체념을 해버리는 거죠. 쉽게. 양간의 속성입니다. 모든 양간들은 시작도 잘하지만은 체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약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현실이 달라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성향은 대부분의 양간들, 갑병, 무경미는 양간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병화, 일간은 양중의 양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성질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밖에 어떤 일을 막 추진하다가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금방 또 아닌가 봐 하고는 그만 접어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간 병화가 자수에서는 이제 태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순하죠. 기본적으로 순하고 이제 조직 생활에 잘 적합해가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지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일들, 이런 것들에는 좀 익숙하게 잘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태지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추운지 더운지 배가 부른지 고픈지를 모르죠. 그래서 세상 물정에 좀 어두운 그런 면도 있고,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속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제일 병자일주가 적합한 것은 이제 이거는 공직에 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 외에 개인 사업을 한다면 이제 전기 관련되는 일들, 뭐 조명, 그 다음에 방송이나 교육이나 강연하는 거, 그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자일주의 특징은 병화하고 우리가 이제 청간과 지지의 관계만 보더라도 병화하고 자수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병화가 어울리는 물상은 임수죠, 임수. 또는 지지로 어떤 해수, 그거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락물이죠. 도락물에 태양이 자기 얼굴을 비춰봤자 잘 비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흑운 차일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병화하고 자수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생활에 파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신살적으로도 음양살이라든가 음양차착살,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또 일지 정관이 정관 자수가 도화에 있습니다. 정관 도화죠. 그래서 외모는 굉장히 아름답고 미모가 있죠. 미모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음양살이라든가 음양차착살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게 된다. 특히 남자 병자 일주는 이게 음양살이거든요. 음양살이니까 나부모행으로 간화수에 해당되는데, 남자는 원래가 양입니다. 양.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인데, 남자가 양인데 병자라는 것을 이제 나부모행으로 치면 간화수라니까 음중의 음이에요. 정음이죠. 남자는 정양인데 병자 일주 자체는 정음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 문제에서 복잡한 어떤 그런 관계를 드러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일간이 태지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죠. 힘이 없죠. 그리고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관이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적으로 변덕이 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병화라는 속성으로 기세등등하다가도 금방 수그러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속성을 나타내서 변덕이 심한 일주다. 성격적으로 좀 변덕이 심하다. 병화에 씩씩하고 기백이 넘치는 그런 것들이 금방 소그러들어 버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면을 보이는 것이 병자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직에서 생활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조직 생활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정해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정해일주는 이제 이거를 이제 호수, 해수는 큰 물이니까 호수죠. 호수에 뜬 음하니까 달이죠, 달. 그러니까 호수에 뜬 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병자일주 마찬가지로 화수 미제입니다. 정화는 위로 올라가, 불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해수는 밑으로 내려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 병자일주에 비해서 정해일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이, 여기 지장간에 있는 임수와 정화가 정임합을 하고 있는 관계로 병자일주보다는 훨씬 일주만으로 얘기할 때는 훨씬 유리한 면이 조금 있죠. 그런데 화수미제는 똑같습니다. 병자나 정해는 다 화수미제일주로서는 같은 면이고, 다만 정관을 암합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더 색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자일주 같은 경우에도
이 겉은 화려하죠. 병화라는 화려함이 있고 일지에는 자수라는 음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외양 내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양 내음.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화창한 사람이지만 내면에는 수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정해일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정화로서 굉장히 밝고 또 따뜻한 사람이죠. 그런데 속에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거나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밀을 간직하거나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성의 문제에서 비밀을 간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우울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꼭 이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울한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화라는 속성도 있고 또 정임합하고 있는 그런 속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정해일주도 외모가 아름답고 또 호수에 비친 달이라는 물상은 호수에 비친 태양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호수에 비친 태양 이것은 굉장히 화려함을 강조하지만은 호수에 비친 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은은하고 시적이고 그런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따뜻하고 푸근한 어떤 그런 물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성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화는 촛불입니다. 촛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물상이죠. 그래서 정해일주에 있는 사람은 보통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기도와 관련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이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뭐 무속도 거기에 하나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성향들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촛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의 물상은 촛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물상이죠. 그래서 기도와 관련되는 일에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갖게 되고 관심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음화의 속성이고 또 정임합하는 그런 관계로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음화인 속성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역시 이거 정해일주도 그 포태적으로는 이게 이제 태지에 있습니다. 병자일주도 병화가 자수에서 태지에 있었고 정해일주도 정화가 해수에서 태지에 있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질서에 굉장히 순응하는 거죠. 일지정관이라는 자체도 조직과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법에 연루될 일이 이제 별로 없죠. 굉장히 얌전하고 모범스러운 그 민주 시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교양을 갖춘 그런 민주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자나 정이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그러니까 그 품행이 단정하고 외모가 반듯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니까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관성이 병자일주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이제 임수라는 정관 지장간 임수와 정임합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정관성이 이제 정해주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관성이 나오니까 굉장히 명예라든가 감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임수라는 정관을 정임합하는 관계로 절제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또 정화일주는 원래가 병정은 사람의 오장육부에서 혀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정화는 음하기 때문에 굉장히 언변이 강합니다. 정화일간들은 대체로 말을 잘하고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도 잘하고 그런데 정해일주만은 생각보다 언변이 그렇게 달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임수라는 정관에서 정화가 정임합해서 정관의 제어를 계속 받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신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자꾸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변이 실제로 말이 그렇게 화려하고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의외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관에 의해서 제어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거죠. 말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달변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정관성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추진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추진력이 좋으려면 식상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력이 약하게 되죠. 다만 태지에 있는 관계로 일지 태지에 있는 관계로 기획력이라든가 준비성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해일주는 삶 자체가 굉장히 평탄하고 굉장히 무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배우자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해일주는 그것이 이제 정해일주하고 병자일주의 가장 큰 차이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고 혼인생활도 굉장히 평탄한 편이고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라면 굉장히 이제 돈
돈 많은 집이라든가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머리도 좋고 그런 집안에 그런 남자를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명문가에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하지만은 이제 다른 또 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암합을 하는 관계로 굉장히 그 관계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정해일주가 만약에 어떤 동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외정에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한눈을 팔게 된다. 그러면 또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숨겨놓은 남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잘 발각이 되지 않고 또 그런 게 있을지라도 그 남편과는 굉장히 정이 좋은 유정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혼인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탄한 혼인 생활을 하고 명문가에 출가를 한다.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정해일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지장간에 갑이라는 인수가 해수에서 생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정해일주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일지 해수는 이제 천을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노출이 되더라도 배우자의 덕이 있는 사람이죠. 배우자가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또 해수는 이제 이게 천문에 술의 천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라든가 활인업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무속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제 외교관이라든가 역마의 기운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일주도 공직에 적합하다. 월급 받는 생활을 해야 되지 사업을 하면은 크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병자일주나 정해일주는 둘 다 사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인성과 정관성이 병자일주보다도 이제 훨씬 병자일주는 뭐 자수 속의 개수뿐이니까 인수라든가 이런 성분이 여기는 이제 인수가 있는데 인수가 생지에 놓여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리고 따뜻하고 온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상은 여기에 이제 식상은 없죠. 식상이 약하다고 했는데 식상은 여기 지장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식상을 이거 따져도 식상은 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자일주와 정해일주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일주와 정해일주의 같은 점은 뭐냐면 일간이 화다. 어찌됐든 양화와 음화의 차이는 있지만 오행상으로 화다. 이것과 일지의 정관이라는 측면에서 정관성이 잘 드러난다. 둘 다. 그런 면에서 일단 같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관을 추종하기 때문에 사업보다는 그 직장, 조직 이런 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둘 다가 이제 겉에는 화기운이죠. 병정이라는 화기운이 내면에는 수기운이기 때문에 외양내음해 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화창하고 따뜻하고 사람이 그렇지만 내면에는 이제 걱정도 많고 어떤 이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시름도 그러니까 내적인 시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는 우울하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멀쩡하고 화려하고 굉장히 밝고 활달한 사람인데 내면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비밀이라든가 또는 육신으로 인한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병자나 정예는 둘 다 태지입니다. 일간이 태지에 놓여 있는 관계로 계획이나 준비를 잘하지만 계획이나 준비는 잘하지만 성취함은 굉장히 작습니다. 일간이 힘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은 작고 또 그 시작은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병자와 정예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시작했는데 결과는 흐지부지 되거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결실이 별로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사업을 하면은 안 된다. 개인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사업을 하도 뭐 조그만 가게나 이런 거야 뭐 문제가 없지만은 조직에 가능한 한 조직에 생활 몸담고 있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일간이 태지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서 또 정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성격적으로 병자나 정예는 변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냥 그렇게 자꾸 바뀌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면 그러니까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무모하게 시작을 했다가 금방 그만둬 버린다든가 조금 현실에서 막히면은 또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런 일들이 하는데 특히 병자일주가 더 심합니다.
정해일주보다. 왜냐하면 양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간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흥분하고 쉽게 시작을 했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체념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변덕스럽게 보일 수 있다. 병자일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점은 어떤 거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이 다른 점에 병자일주는 신살로서 이제 음양살이다 음양차착살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자일주는 나이 차이가 연상이든 연하든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상연하와 인연이 굉장히 많죠. 특히 여자는 그런 게 심합니다. 여자의 병자일주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고 남자도 음양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음양살이라든가 음양차착살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외모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예쁜데 복잡한 이성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혼인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파란이 일어날 수 있는 혼인 생활이 평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자일주는 겉으로는 성격적으로는 매우 이제 예의도 바르고 정해일주에 비해서 훨씬 예의 바른 사람이죠. 병자는. 그리고 의존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의죠. 그냥 예의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예의도 바르고 굉장히 명랑하고 화창하고 그렇지만 병자일주는 외양내음이라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걱정거리나 신음이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우리가 포태상으로 병자일주를 따져본다면 이 관성은 임수를 보면은 이제 자수가 왕지에 놓이기 때문에 관성이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병자일주는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해야만이 발복하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또 식신이나 재성을 인종법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태지와 사지에 놓입니다. 식신이나 재성이. 그 말은 뭐냐? 식신이나 재성이라는 거는 여자한테 식신이라는 거는 자식이고 남자한테 재성이라는 거는 이제 처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태사지에 놓이기 때문에 남자 병자일주는 그 처와의 인연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남자 병자일주라면 이게 간화수, 나부모임으로 간화수로서 아까 이 음양살에 해당됐죠. 간화수로서 남자 자체가 양인데 이게 정음에 해당해. 간화수는 정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좋지 않았는데 또 그 재성이 그러니까 태사지에 놓여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처와의 인연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이혼을 경험하거나 또 그런 부부 관계가 별로 평탄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남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식신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한 걱정이나 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 병자일주는. 그래서 관성은 왕하기 때문에 관성이 왕한 관계로 직장에 덕은 있다. 둘 다. 남자든 여자든 직장에서 몸담으면 좋은데 그 외에 자식이라든가 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일주는 이제 신살적으로 일단 해수가 천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지력이 좋은데 해수라는 천문을 가지고 예지력이 좋은데 또 간목인성이 여기에 생지에 놓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해일주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지에 있는 것이 천을귀인입니다. 해수가 천을귀인이고 또 임수 여자 같으면 임수가 정임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성도 잘 드러나지만 남편과의 정이 돈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남자든 여자든 자신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자신보다 더 많이 배웠거나 더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남자든 여자든 그러한 배우자를 만났는데 특히 여자는 돈이라든가 지위가 높은 명문가에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 후에 그 남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그 남편으로 인해서 조금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본인이 정관을 암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돼서 외정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이성과 만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또 명암부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이제 방탕한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복잡한 이성 관계에 노출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정해일주는 일주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부 관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정화는 원래 음화로서 굉장히 음변이 아주 달변이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일주는 그렇게 달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관, 임수 정관과 암합하고 그러니까 정관의 제어를 철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지고 조심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체념, 그러니까 자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그런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생각만큼 달변은 아닙니다. 남자라면은 그 남자든 여자든 이 정해일주는 재성인 경금이 해수해서 병지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병지라는 거 역마죠. 그러니까 재성이 역마에 놓이는 관계로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움직이면은 돈이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경금이 해수해서 병지했기 때문에 움직이면은 재성의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지라는 거는 우리가 12신살로 역마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마에 놓여있기 때문에 재성이 역마에 놓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외교관 이런 것도 하지만 무역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은 돈을 버는 경우가 이제 꽤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보면 처음에 우리가 병자일주와 정해일주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어찌됐든 천간은 양화와 음화라는 차이는 있지만은 오행상으로는 화다. 그 다음에 지지는 역시 양과 음이라는 그 차이입니다. 십신적으로 다 정관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면도 많고 같은 면도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배우자의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정해일주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병자일주나 정해일주는 둘 다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조직에 얽매여서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나오고 있고 또 정해일주는 그거 외에도 이제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 천문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는다. 그러니까 무속도 해당이 되고 종교, 활인, 뭐 이런 천문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또 지장간에 이제 갑과 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이라는 정인이 해수해서 생지에 놓여 있는 관계로 정해일주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그 정인적인 성향이 잘 나와서 굉장히 지혜 총명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해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그 만나는 배우자가 내보다도 훨씬 많이 배웠거나 또는 명문가 사람과 이제 인연을 맺는다 이렇게 되는데 특히 여자는 그렇습니다. 그런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병자일주와 정해일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병자일주와 정해일주의 비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